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소리나무입니다. 우리 삶에 꼭 필요한 세 가지의 금이 있다고 하는데요. 황금, 소금, 지금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도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담아 지금에 집중해서 낭독을 하고자 합니다. 자, 그럼 문을 열겠습니다. 감정과 싸우지 마라. 우리 감정의 목소리. 하루하루가 적응의 연속이다. 같은 직장에 출근하더라도 매일이 같지 않다. 나라는 사람이 어제와 똑같다고 가정할지라도 오늘의 직장 상황, 상사의 기분, 클라이언트의 요구사항 등은 예측 불가능하다. 그렇기에 우리는 늘 불확실성을 가득 담고 있는 현실에 적응하며 살아가려 애써야만 한다. 그럴 때 감정이 신호를 준다. 특히 스트레스를 받을 때 우리의 감정은 이렇게 말하곤 한다. 어라? 지금 이 상황이 뭐지? 한마디 해버려? 헉,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 자신의 감정이 말하는 소리를 정확하게 바라보는 능력이 있다면 어떠한 갈등 상황이 찾아오더라도 적절하게 헤쳐나갈 수 있다. 문제는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않고 외면할 때 찾아온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실제 감정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채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 몇 년째 심리학 책으로 독서 모임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 20기 넘게 진행을 해오면서 알게 된 사실이 있다. 모임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감정 조절을 어려워한다는 것이다. 그들이 말하는 어려움은 겉으로 대개 티가 나지 않는다. 사람들이 평범해 보이며 오히려 밝아 보이는 사람들도 많다. 바깥에서는 아무런 우울감이 느껴지지 않지만 이들의 마음을 자세히 듣다 보면 꽤 오랜 기간 우울감을 숨기면서 살아왔다는 걸 알 수 있다. 우울감은 늘 소리 없이 찾아오며 한 번 찾아온 우울감은 쉽사리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감정을 제대로 바라보지 않는 일상이 반복되면 감정에 관한 부적응적인 대처가 습관이 된다. 감정을 어렴풋이 느끼지만 피하는 게 습관이 된 사람들도 흔하다. 안 그래도 불편한 감정을 정면으로 들여다보는 일은 마치 무서워하는 공포 대상을 뚫어지게 바라보는 일같이 느껴지기 때문이다. 그런 사람들은 심리학에서 말하는 회피라는 방어 기제를 쓰고 있다. 피하는 건 맞서는 것보다 훨씬 더 쉽게 느껴진다. 어린 시절 감당하기 힘든 트라우마를 경험해서 피하거나 얼어붙어 버리는 반응이 몸에 밴 사람들은 어떤 불편한 감정이 발생했을 때 그 감정 자체를 바라보지 않고 외면하기를 선택하는 대처 방식이 자연스러운 습관이 된다. 이런 경우 보고 싶은 감정만 보며 살아가는 데 익숙해지기 때문에 불편한 감정을 야기하는 모든 것은 피한다. 불편함 자체가 거부 대상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그럴 경우 불편함을 견디는 힘, 다시 말해 스트레스에 대한 내성 자체가 부족해진다. 감정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부정적인 감정 자체를 견디고 참는 게 습관이 된 사람들도 많다. 그들은 부정적인 감정은 아무도 모르게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것이라고 배워왔고 또 20, 30년을 끙끙 앓는 한이 있더라도 혼자서 처리하려 안간힘을 쓰며 살아왔다. 그런데 문제는 부정적인 감정을 참는다고 그 감정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부정적인 감정을 숨기면서 자란 많은 사람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그 감정을 억누르거나 없애려고 부단히 노력한다. 실제로 억눌러지기도 한다. 감정도 습관이 되기 때문이다. 밖에 있을 땐 그냥 어떻게든 지내는데 집에 와서 혼자 있을 땐 공허해요. 우울한 건 매일이고요. 그냥 이젠 너무 자주 있는 일이라 없어질 것 같지가 않아요. 어떻게든 음악을 듣거나 웹툰을 보든지 해서 빨리 잠들려고 해요. 지겹지만 어쩌겠어요. 어쨌든 그 순간은 피하고 싶으니까요. 그렇게 그날그날 생겨난 감정을 어떻게든 외면하고 잠들기에 성공한다.
다음날 또 해야 할 일을 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전날의 감정은 잊힌 듯하다. 그러나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어떤 사건이 묵혀뒀던 감정을 툭 건드리고 지나갈 때가 있다. 그때도 그랬는데 없어진 것 같았던 감정은 내 안에 그대로 남아 불현듯 내 앞에 나타난다. 오히려 감정이 증폭되어 폭발하는 경우도 있다. 그렇게 부적절하게 감정을 표출하게 되면 그렇게까지 화낼 일이 아닌데 사소한 것에 화내거나 어쩔 줄 몰라 하는 자신을 발견한다. 그런 나를 보며 사람들은 별나게 예민한 사람이라고 비난하기도 한다. 상처받은 영혼을 그대로 두기엔 너무 힘들다. 이대로 살기엔 너무 지친 상태로 오늘을 살아간다. 바깥에 나의 감정을 꺼내놓기 전까지는 나만 그런 것 같다라는 마음이 나를 더 고립시킨다. 절대로 누구에게도 들키면 안 될 것 같은 비밀처럼 내 감정도 굳어진다. 그런데 막상 세상에 꺼내놓고 보면 특히 비슷한 고민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확률이 높은 모임에 가보면 나만 그런 게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게 된다. 나만 그런 감정으로, 그런 마음으로 힘들었던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그 순간부터 내 감정의 타당화가 시작된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그런 감정을 가지는 게 이상한 게 아니라고, 그동안 어찌할 바 몰라 외면해왔던 감정들을 하나씩 이해하고 알아가며 부정적인 감정도 소화해 나가는 방법을 배워나갈 수 있다. 감정을 외면하는 데 익숙한 사람들은 좋은 게 아니면 싫은 것이라는 극단적으로 분열된 모습도 함께 나타내는 경우를 많이 본다. 좋았던 사람도 어떤 행동 하나 때문에 싫어지는 사람들이 많다. 연수 씨의 경우가 그랬다. 같이 일하는 동기가 뒤에서 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앞에서는 전혀 내색이 없었거든요. 잘 지내고 좋게 보고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 저 없는 술자리에서 울면서 저 때문에 힘들다고 사람들에게 말했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는 정이 확 떨어졌어요. 나는 연수 씨가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서 배신감을 느꼈는지 궁금해서 물었다. 사실 그 사람이랑 예전처럼 엄청 친한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저를 싫어하든 말든 이젠 크게 상관은 없는데 사람들에게 저에 대해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릴까 봐 무서운 것 같아요. 없는 얘기를 지어내는 것이 특히 싫어요. 과장해서 말한 게 있더라고요. 사람들은 오해할 텐데 억울해요. 말을 꺼내기 전까지 연수 씨는 자신의 화가 단순하게 뒷담화를 한 동기와 그런 동기를 피하고 있는 자신에게서 비롯된 것이라고만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한 단계 더 들어가 마음을 살펴보니 오해받기 싫은 마음, 그리고 오해받는 것 같아 억울하고 화난 감정이 저변에 깔려 있었다. 그리고 더 깊숙한 곳에는 오해 때문에 사람들이 자신을 싫어할까봐 두려워하는 감정도 숨어 있었다. 이것이 자신의 감정이 말하는 소리를 정확하게 바라보는 과정이다. 그 감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추슬러 주는 것이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다. 감정의 질감을 만져보기. 기분이 좋았다, 안 좋았다를 반복한다면 감정선을 세세히 살피는 연습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감정은 그렇게 두 가지로 딱 갈라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어떤 감정이 두드러질 때, 지금 이 감정은 어떤 거지? 라고 잠시 멈춰서 들여다보는 것만으로도 감정 인식 능력은 향상된다. 단순히 좋네, 나쁘네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감정이 어떤 거지? 라고 물어봐 주는 것만으로도 나의 감정은 외면당하지 않을 수 있다. 내 감정이 이렇구나. 화가 났구나. 그래서 답답하고 다 하기 싫어지고 도망치고 싶어졌구나. 이렇게 알아주는 것이다. 그 다음 그렇게 화가 난 나에게 이렇게 물어보자. 지금 어떻게 하고 싶어? 어떻게 하면 좀 화가 풀릴 것 같니? 그리고 현실에서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지에 집중하다 보면 나의 화난 감정은 자연스럽게 해소되는 방향으로 흘러간다.
우리는 왜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는데 이토록 서투른 것일까?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어린 시절의 정서 경험은 성인이 되어서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준다. 즉, 성인의 정서 조절 능력은 어린 시절의 경험에 직결된다. 예컨대 부정적인 건 숨겨야 해. 긍정적인 것만 보여야 해. 같은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자란 아이는 부모님에게 밝은 모습만 보이며 온갖 불편한 감정들은 혼자서 숨기며 성장한다. 이렇게 항상 긍정 정서만 보여야 한다고 학습받고 자랐다면 살면서 느껴지는 자기 안의 부정 정서,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게 되는 우울, 불안, 수치심 등을 바깥 세상, 특히 가장 드러내고 공감받고 싶은 가족에게조차 드러내지 못한 채 혼자 꼭꼭 숨기는 게 습관이 된다. 그리고는 혼자 생각한다. 나는 왜 이렇게 이상하지? 나는 왜 이렇게 부정적이지? 나는 왜 이렇게 우울한 생각을 할까? 부족함 없이 자랐는데 왜 난 이럴까? 이렇게 부정정서가 느껴지는 것 자체를 죄악시하며 성장한다. 죄책감이 축적되면 나 자신에 대한 수치심으로 발전되기도 한다. 즉, 나 자신을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다. 수치심은 인간이 경험하는 감정 중에 가장 고통스러운 감정으로 손꼽힐 만큼 나의 영혼을 갉아먹는다. 인간의 감정은 다양하다는 것을 초등학교 때 배웠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감정에는 옳고 그름이 없다는 사실을 아주 어린 시절부터 배웠다면 감정을 외면하는 일이 줄어들었을 텐데 말이다. 하지만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감정을 학습하자. 감정은 그냥 감정이다. 그것을 어릴 때 배우지 못했을 뿐이며 지금부터라도 알아가면 된다. 우울하고 불안한 감정은 견디기 힘들고 다루기도 까다롭다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피하고 싶은 감정이지만 그조차 인간이기에 느낄 수밖에 없는 자연스러운 감정임을 알아가자. 나쁜 감정이나 좋은 감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판단하거나 분류할 필요도 없고 그냥 그 감정 그대로를 읽어주자. 내 안의 감정, 내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감정은 다 내 것이며 그 감정에는 다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감정이 말하는 소리를 가장 정확하게 들어줄 수 있는 건 나의 연인도 나의 가족도 아닌 바로 나다. 내가 정확하게 들어주지 않으면 과연 그 누가 나만큼 들어줄 수 있겠는가? 한 심리학자는 감정은 알아주지 않으면 귀신처럼 평생을 따라붙는다 라고 말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어떠한 감정이든 나에게 말을 건다면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자. 그리고 그 감정에게 물어보자. 지금 여기에서 내가 어떤 것을 주면 좋겠냐고, 어떤 게 필요하냐고. 그렇게 감정을 외면하지 않는 자신이 되어가는 연습을 하자. 마음 관리는 연습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 마음에 와닿은 한 문장은 마음 관리는 얼마든지 연습하면 가능하다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먹는다고 말하지요. 먹는다는 행위는 선별해서 먹어야 하고 소화 과정도 필요하고 때문에 좋은 마음을 먹고 불필요한 감정은 쌓아두지 말고 잘 보내줘서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는 연습을 해야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의 만남을 기대해 주세요.